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적용을 한번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5페이지 가볼까? 자, 몇 페이지냐? 4페이지. 자, 4페이지 가시면은요. 거기에 문제가 몇 개가 나와 있는데 우리 간단한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아유, 너무 쉽죠? 자, 쉬워도 여러분들 눈으로 하지 말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할 거니까. 자, 1번 지금 문제만이라도 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정화는, 철수하고 영희 말고 새로운 인물이 들어왔네요. 정화는 직선도로에서 동쪽으로, 여러분들 직선도로가 있으면 선언하셔야 돼요. 동쪽 방향을 나는 플러스 방향으로 선언하겠다라고. 자, 동쪽으로, 자, 처음 위치 0m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서 몇 미터 앞으로 걸어갔대요? 100m까지 앞으로 걸어갔대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 30m를 되돌아왔대요. 자, 이랬을 때 이동 거리와 변위를 각각 쓰세요. 그러면은 이동 거리, 자, 조심하세요. 거리는 몇이라고 쓰면 돼요? 70m예요 라고 써주시면 돼요. 가 아니죠. 거리죠. 미쳤구나 내가. 130m예요 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조심하세요. 변위는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변위는 70m예요 라고 답을 하시면 안 돼요. 변위는 70m라는 크기까지는 맞았는데 변위는 그럼 항상 방향을 표시하니까 동쪽으로 70m요 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동쪽을 플러스로 선언했다면 플러스 70m예요 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별건 아닌데 저것 때문에 틀리면 좀 억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쭉 나머지는 한번 쭉 풀어보세요. 한번 쭉 풀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쭉 따라가시다 보면은 4번부터 볼게요. 4번. 자,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직선도로 위니까 여기에는 그림이 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이 있었다면 좀 더 편하게 풀겠죠? 그럼 그림을 그리세요. 직선도로 상상해 봅시다. 이 직선도로 거를 우리 직선도로가 있고요. 물체를 이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선언해 볼게요. 자, 1번 어떤 물체의 운동을 그러니까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는지 쓰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시간, x축이 시간이고 단위는 초단위고요. y축에 속도라고 써 있어요. 단위는 미터 퍼 세크겠죠. 얘는 5라는 값으로 일정하게 가요. 뭐가 흘러도 시간이 흘러도 속도가 일정하다. 그거를 무슨 운동이라고 하면 되냐? 등속도 운동이에요. 혹은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같은 표현이에요. 등속 도자가 붙으면 속도니까 속도에는 크기와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등 같다니까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해요 라는 뜻이 되고요. 그걸 풀었으면 속력은 일정한데 직선 운동이에요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래서 등속도 운동과 등속 직선 운동은 같은 표현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0에서 10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얼마입니까? 자, 여기가 10초다. 그러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뭐가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되는 거죠? 넓이가 의미하는 게 위치 변화죠. 그러니까 몇 미터 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5 곱하기 10이니까. 근데 이때 가능한 건요. 초단위고 미터 퍼 세크 기본 단위죠. 그랬을 때 냅다 곱하면 위치 변화는 50, 단위는 미터예요. 기본 단위로 계산하면 좋은 게 기본 단위로 나와요. 자, 그래서 4번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거나 혹은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풀기가 더 편해요. 그런데 6번 가보세요. 6번에는요. 말로만 써 있어요. 여러분들 글로만 써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글로 배워야 되니까. 여러분들 글로 배우는 게 어려워서 국어 점수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국어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그것만 읽고 어떻게 그런 뜻을 생각해내죠? 저는 어렸을 때 아직도 이해가 안 갔던 거. 뭐 하얀색이 뭐 어쩌고 저쩌고의 상징이며, 아니 그냥 흰색은 흰색이지 뭘 또 그렇게 뭐 의미를 부여해야 돼? 응? 뭐 저항의 정신이 어쩌고 저쩌고. 저항이 안 느껴져. 그러면 안 느껴지면 그냥 읽으면 안 될까 그냥? 그죠? 시를 읽으면서도 그걸 꼭 분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글을 읽으면서도 그걸 분석해야 돼.
아, 수필을 읽으면서 내가 그걸 왜 분석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 다음에 제일 이해 안 가는 거 뭐 플리피 노래를 하는데 어쩌고 그 미친 거지. 플리피 어떻게 노래를 해? 그치? 그런 거 딱 필색이야. 자, 그럼 6번 볼게요. 우리 딸 글 쓰라 그러면 끝내줘요. 보통 보면 막 글 쓰잖아 이렇게. 뭐 하라 하잖아. 1 어쩌고 저쩌고 2 어쩌고 저쩌고 3 어쩌고 저쩌고 끝. 항상 글을 이렇게 써. 뭔 글짓기가 그래? 근데 저게 왜 저런가 하고 생각해봤는데 내가 그러더라고요. 얘한테 보니 자, 첫 번째는 말이야, 두 번째는 말이야, 세 번째 끝났다. 맨날 이런 식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6번 20m/s의 속력으로 상상해봐. 어떤 물체가 20m/s의 속력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자, 여기 직선이 있다고 칠게요. 여기에 어떤 자동차, 몰라 자동차 못 그리니까 네모 질량을 가진 자동차가 현재 얼마? 20m/s 20m/s의 속력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칠게요. 자, 브레이크를 밟아 2초 후에 정지하였다. 자, 2초 후에 시간이 t가 2초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여기에서 속력이 얼마? 0m/s 즉 정지해요. 자, 여기에는 그런 말은 안 나왔는데 그냥 등가속도 운동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보기 편하게.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느냐?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속도예요. 자, 내가 처음 봤을 때 이때 t를 제로로 놓을게요. 처음 봤을 때 20m/s예요. 그러면 여기 제로, x가 제로일 때 y가 20 단위는 m/s니까 안 쓸게요. 그 다음 여기 좌표점 하나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 2초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정지 여기 가속도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기울기 구할 거니까 냅다 직선. 잘 그렸죠 직선? 마음이 고든 사람들은 직선도 잘 그려요. 자, 그랬을 때 시간 속도 그래프니까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가속도가 되겠죠?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x의 증가량분의 2분의 y는 얼마죠? 20에서 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20으로 감소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0m/s 제곱이에요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물었을 때 가속도의 크기는 이라고 대답했으니까 그때는 마이너스 자 떼고 10m/s 제곱이에요 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가속도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10m/s 제곱이에요 혹은 반대 방향으로 10m/s 제곱이에요 까지 해주셔야 돼요. 괜찮죠? 글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옆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 요 정도만 돼도 할만하죠. 요 정도가 되면은요 딱 통합과학에서 한 중간 난이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정도가. 그런데 자기가 지원한 학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낙생, 대진, 중앙, 또 뭐 있을까? 낙생, 대진, 중앙, 분당 한 요 정도? 요 정도면은 요거보다 어렵게 나오고요. 중간 난이도가. 다른 학교면은 요 정도 중간 난이도로 나와요. 아, 근데 그것도 예측 불능이에요. 몰라요. 요즘에는 하도 이게 분당은 되게 웃긴 게 어느 학교가 잘하는 애들이 몰리잖아요. 그럼 갔더니 내신이 피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다른 학교로 다시 몰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즘에는 아주 그냥 그냥 5만 가지 다 지원했더만 보니까 애들이. 그래서 어디 뭐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아셨죠? 딴 건 없어요. 그냥 되게 간단해요. 룰은. 그냥 그 학교 가서 100점을 맞던지 1등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럼 등급은 잘 나올 거예요. 됐죠? 되게 간단하죠? 되게 간단한 논리예요. 자, 그럼 7번 가보자. 자, 7번. 7번. 문제 뭐라고 써있나 봅시다. 여러분들 근데요. 저랑 물리를 지금 잠깐 했는데 하다 보면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물리 내용 안 많아요. 물리 내용 되게 적어요. 그런데 사실 문제를 못 푸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가 그러니까 내가 뭘 몰라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문제가 도대체 뭐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모른다가 돼버리죠. 그럴 때는요 간단해요. 내가 뭘 안다 모른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제만 꼼꼼하게 한 100번만 읽어봐요. 100번까지는 좀 심했다. 100번 읽으면 미친놈이 이게 100번씩 읽겠냐 설마. 한 몇 번만이라도 좀 읽어봐요. 한번 그 뜻을 헤아리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 얘가 이거 하려는 건가? 그럼 이건데? 이렇게 되고 조금씩 접근이 돼요. 그 정도 되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자, 어떤 물체가
직선상에서 2m/s의 속력으로 출발하였다.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직선상에서 현재 질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과거에 어떻게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2m/s로 가고 있대요. 현재.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현재 이제 고1 되는 거죠. 그럼 몇 살이니? 니네 17살이니? 17살 되는 건가요? 니네가 17살이지. 아기 때 모습은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 아기 때 얼마나 이뻤겠어. 그쵸? 아기들 다 이쁘잖아요.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됐죠? 그쵸? 아기 때는 다 이뻤는데. 아기들 얼마나 이뻐요. 남자이고 여자이고 이쁘고. 그 다음에 맞다. 아기들 보잖아요.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서 아기들 봤을 때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구분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머리에 띠가 있는지 보세요. 머리띠. 머리띠 있으면 여자예요. 아셨죠? 왜냐하면 다들 머리털이 없기 때문에 아기들이 이렇게 띠를 둘러줘요. 그거 왜 둘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남녀 구분이에요. 그냥 띠 둘러주시고요. 근데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 엄마한테 한 대 안 맞고 물어보는 방법. 무조건 어머 애가 이쁘게 생겼네요. 딸인가 봐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씩 웃으면서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뻐서 그런 거구나 하고요. 딸이면은 딸 맞아요.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생각해봐. 근데 거기다 대고 어머 씩씩하게 생겼네. 아들인가 봐요. 그런데 딸이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럼 안 돼요. 어렸을 때 본인들은 무슨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자 출발하여 이후 물체의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여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했다.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도 속도가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5초 후에 속도가 12m/s 5초 후에 이쯤 왔다고 칠게요. 속도가 12m/s가 됐대요. 여기는 타임이 0, 이때를 처음 봤으니까 이때 t를 몇 초였죠? 아까 5초 경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런 그래프 하나만 그릴게요. 시간 속도 그래프 하나만 그리세요. 선생님, 근데요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시간 위치도 그렸었고요. 시간 속도도 그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문제 풀면서 저는 시간 위치는 안 그리고 계속 시간 속도만 그린 것 같은데 왜 그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잘생겼으면 좋겠어요? 괜찮죠?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좋네요. 성격도 좋으면 좋겠죠? 나쁘지 않아요. 알고 보니 또 우리나라 10대 재벌의 유일한 상속자면요? 더 좋죠. 근데 내 옆에는 없네요. 그쵸? 이게 문제점이긴 한데 그럼 현실적으로 빠지면 이곳에 이제 하나씩 빠지겠죠? 자, 포기할 게 생겨요. 자, 본인 잘생겼는데 키가 작다. 키는 큰데 못생겼다. 뭐 할래요? 어렵죠. 그럼 다시 잘생겼는데 돈이 없다. 돈이 진짜 많은데 못생겼다. 이것도 어렵다. 그쵸? 어렵다. 자, 그러면은요. 왜냐하면 얘는요. 기울기만 좌표점은 당연히 의미가 있고요. 기울기만 의미가 있어요. 기울기는 시간이 변하는 동안의 위치의 변화니까 속도라는 의미를 가져요. 얘는 좌표점하고 기울기밖에 없어요. 얘는요. 좌표점 의미 있고요. 기울기는 가속도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면적은 위치 변화라는 위치가 얼마나 변했냐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제일 좋네요. 속된 말로 아까 얘기한 잘생기고 키 크고 성격 좋고 돈 많은 집 아들이에요.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왕이면 가성비 좋은 예를 그려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자기 남자친구가 좀 못생길 수도 있어요. 자기 남자친구 성격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자기 남자친구 작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어쨌거나 남자친구 있다는 게 어디예요? 그쵸? 별론가? 괜찮아. 뭐 있으면 됐잖아. 그치? 남자친구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지는 여자친구. 그래.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프를 그리면 처음 봤을 때가 2m/s예요. 그 다음에 5초 후에 이쯤 잡죠. 여기 12라고 잡죠. 근데 그래프 그릴 때 여러분들 대충 비율 잡아서 그리세요. 이것끼리 x축끼리 y축끼리 비율은 좀 잡으셔야 돼요. 자, 요 두 점인데 등가속이니까 저 두 점을 냅다 어떻게? 직선으로 연결. 이렇게 거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기억 5초 동안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만 물어봤네요. 그럼 기울기의 크기만 대답하면 되겠죠? 가속도는
A라고 많이 써요. 약자로 쓸 때. 이거는 그냥 이름의 약자예요. 가속도는 얼마? 5초 동안에 여러분들 기울기 구할 줄 알죠? 5초 동안에 10m/s 증가했으니까 기본 단위니까 단위 빼고 쓸게요. 2m/s 제곱이에요. 가속도는. 자, 그 다음에 됐고. 크기니까는 굳이 부호는 안 붙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5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얼마예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요 넓이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넓이를 2 더하기 12 더하기 5 곱하기 5 나누기 2분의 곱하기 2분의 1 이거 하고 있다. 사다리꼴 넓이 계산하신 건 맞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들 조금 더 발전 가능성 있는 사람이 되봅시다.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지성아 아는 게 너밖에 없으니까 지성아 널로 예를 들게. 지성이가 시험을 봤는데 첫 번째 과목은 빵점, 두 번째 과목은 한 40점, 세 번째 과목은 한 80점, 네 번째 과목은 한 대충 100점 이런 식으로 맞았어요. 계산을 하지 맙시다. 머리 아프니까. 그래서 평균이 50점이라고 쳐볼게요. 계산하지 마. 그냥 대충 부른 거야. 평균이 50점이라고 쳐보면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지성이는 그냥 매 과목 50점을 맞은 거다. 그렇죠? 예상치가 그렇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 속도가 2고 나중 속도가 12이지만 여기다 선 하나만 그어보세요. 가운데다가. 요 속도로 일정하게 갔다 5초 동안. 그래서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아지는 요 부위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평균 속도라고 불러요. 기하학적인 의미로 요게 평균 속도가 맞으려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길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2하고 12 사이니까 얼마죠? 둘은 14니까 7이겠네요. 어떻게 계산했냐고요? 12 더하기 2, 14죠? 나누기 2, 그럼 7이겠네요. 그럼 7m/s로 7m/s로 그럼 얼마? 5초 동안 그냥 간 걸로 계산하셔도 돼요. 그럼 5, 7에 35m인가요?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괜찮겠죠? 평균 속도로 개념을 한 거예요. 아니면 2 더하기 12, 14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하셔도 어차피 똑같아요. 결론은. 괜찮죠? 그래서 물리는요. 내용 위주보다는요. 이렇게 내용을 얼추 알았으면 문제 풀면서 자꾸 적용을 해보세요. 그래야 빨라요. 안 피곤해. 자, 그 다음에 자 됐고요. 5페이지 가볼까요? 자, 5페이지 가니까 또 그냥 기본 문제네요. 뭐 이 정도쯤이야. 쉽죠? 쭉 따라가니까 여러분들 5번 보여요. 5번. 5페이지에 5번. 거기 보면 1, 2, 3 다시 세 문제가 나눠져 있을 거예요. 자, 그 세 개를 지금 한번 풀어볼까요?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은데 도전은 해보세요. 그래야 맞던지 틀리던지 하시겠지.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5번에 1, 2, 3번 있어요. 그 세 개만 지금 한번 문제만 한번 싹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푸는 것만 쳐다보잖아요. 그럼 되게 쉬워 보여요. 그리고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실제로 해보면 잘 안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된다 안 된다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있어야 봐야 뭐 좋은지 나쁜지 알겠죠? 이렇게 얘기해놓고 예안이 남자친구 생기면 그 새끼 묻어버릴 거야 그냥. 내가 얘기했었나? 예전에 딸 가진 아버지들끼리 얘기했던 게 하나 있었다고. 그냥 우스갯소리긴 한데 딸이 20살 이전에 남자친구가 생기면요 일단은 연락을 해갖고 그 새끼를 일단 잡아올 거야. 그래갖고 일단은 야산에다 이제 묻어요. 모가지만 내놓고 묻어놓은 다음에 일단은 애가 어떤지 봐야지. 일단 생긴 건 좀 봐. 생긴 게 괜찮아. 나쁘진 않아요. 그럼 사윗감으로 괜찮을 수 있죠. 근데 애가 생긴 게 내 마음에 안 들어. 일단은 그럼 마저 묻죠 뭐 그냥. 그 다음에 생긴 게 마음에 들어요? 그럼 일단 뭐 해야 돼요? 일단 어떤 집안인의 아들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뭐 하시니?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엄마 뭐 하시는 분이고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고. 근데 이게 여기까지만 조사하면 안 돼요. 조부모님이 중요해. 그쵸? 할머니, 할아버지, 그 친가 쪽, 애가 쪽이 다 어떤 집안인지 확인해 봐야지. 또 알고 보니까 재벌집 아들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리고 물어봐. 해서 괜찮으면은 툭툭 털어주면서 이제 꺼내주면 되는 거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그냥 마저 묻지 뭐 그냥. 그쵸? 뭐 개 하나 사라진다고 해서 뭐 야니야 며칠 슬퍼하면 뭐 그 까먹겠죠 그 다음에는. 그쵸? 나쁘지 않죠? 자, 5번 볼게요.
자, 다음은 여러 가지 경우에 가속도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가속도의 크기가 아니라 가속도예요. 그럼 뭘 뜻해요? 머릿속에 방향도 신경 써줘야겠구나라고요. 자, 그럼 첫 번째 경우 1번. 자, 직선도로에서 상상해 보세요. 직선도로에서 20m/s로 달리던 자동차가 가속 페달을 밟아 10초 후에 50m/s가 됐대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가속도를 구할 때는요,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도인 그래프 그리는 게 최고예요. 왜?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그래서 속도는 m/s, 시간은 초. 내가 처음 봤을 때 20m/s래요. 이쯤 잡죠. 20m/s. 그리고 10초라는 시간이 흘렀대요. 이쯤 잡죠. 그랬더니 얘가 50m/s가 되었대요. 여기네요. 여기하고 여기고. 그리고 얘 가속도를 구하라 했으니까 냅다 직선 연결해 주시면 돼요. 좀 삐뚤어졌다. 그래서 기울기 구하면 되겠죠? 그럼 가속도는 얼마예요? 얘는 10분의 시간분의 여기 얼마죠? 20에서 50이니까 30인가요? 그러면은 3m/s 제곱이요. 그것도 속도가 증가하는 쪽이니까는 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플러스 3m/s 제곱이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20m/s로 달리던 자동차가 급제동을 하여 정지했대요. 그럼 저 옆에다 그려볼까요? 여러분들 그래프도요. 시원시원하게 크게 그리세요. 가끔 요만하게 그려요. 왜냐고요? 종이가 조그맣대요. 거기가. 그래 인정해. 종이가 작으니까. 그럼 연습장을 하나 들고 다니면 되죠. 크게 그리세요. 아니면 이번 참에 엄마하고 아빠한테 엄마 내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연습장을 들고 다니기 힘든데 누가 보니까 아이패드에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패드에 사면 좋지 않을까? 근데 엄마 사는 거 이왕 사는 거 너무 조그마니까 12.9인치짜리 정도 사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옷에 내가 새로 나왔더네. 그러면 사면 좋잖아요. 그쵸? 써봤는데 쓸만하더라. 그쵸? 이번에 싹 다 바꿨잖아요. 핸드폰부터 시작해갖고 패드에서부터 시작해서 노트북까지 싹 바꿨거든요. 편해요. 생각보다 편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좀 윈도우가 그립긴 해요. 자, 그 다음에 크게 그리세요. 어차피 근데 그래서 연습장 들고 다니면 크게 그리시고요. 근데 또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틀려서 지울까 봐요. 틀리면 다시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 틀려도 제대로 틀려봐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죠. 그러니까 틀릴 거면 제대로 틀리세요. 그래야 고쳤을 때 그때 내가 그런 실수를 했었지. 그래서 사고 칠 땐 제대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참고로 며칠 전에 저희 집은 대형 사고가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운전면허 딴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차를 사줬어요. 와우, 박살을 내놨어요. 정말 개박살을 내놨어요, 차를. 와우. 설마 그거보단 크게 안 내겠죠, 당분간은?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며칠 전에 차 타고 가는데 옆에서 뭐 뻥 소리가 났어요, 이제. 뭔 소리야, 어디 뭐 사고 났나 그랬더니 집사람이 에이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내가 부딪혀봤는데 저보다 크게 나 소리가 그러더라고요. 한다는 소리가. 그쵸. 차 산지 얼마나 됐다고, 며칠이나 됐다고. 그 차를 그쵸. 다행히 내 거 아닌 게 어디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마누라 차는 그래도 쳐요. 그 상대방 차는 무슨 죄예요? 그것도 더 신기한 거 알려줄까요? 그것도 주차장에서 가만히 서 있는 차를 정말 밀어버렸어요, 차를. 그것도 브레이크 대신 풀 악셀을 밟아서. 난 몰랐어요. 우리 집에 김 여사가 살 줄은. 참고로 우리 집사람 김 씨예요. 자, 그 다음에요. 20m/s로 달리던 자동차가 시간 속도예요. 자, 시간이 흘러서 정지했대요. 몇 초? 2초 만에 정지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 쭉 연결하면 기울기가 나오겠죠? 그럼 얼마죠? 2분의 20에서 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20이 가면서 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0 m/s 제곱이에요 하시면 되고, 마이너스는 항상 가속도가 마이너스니까 그냥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속이 돼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가속도가 마이너스지만 면적은 어디 있죠? x축 위에 플러스로 면적이 있죠. 얘는 가기는 앞으로 간 거예요. 가기는 앞으로 가는데 20m/s로 가는데 점점점 속력이 느려져서 멈춘 것뿐이지. 그런데 가속도는 반대로 20m, 가속도는 반대로 10m/s 제곱인 거죠. 그래서 가속도가 마이너스라고 해서 무조건 뒤로 가는 건 아니에요. 가속도가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가 조금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왜 0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처음엔 다 생소해요. 저라고 뭐 처음부터 잘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처음부터 물리를 잘했을까요? 맞아요. 잘했어요. 그렇죠? 진담인데. 제가 처음부터 수학을 잘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맞긴 해요. 안타깝네요. 자, 그 다음에 아니 뻥이에요. 저도 못했던 시절이 있었겠죠. 저라고 뭐 태어나자부터 뭐 이게 물리 문제 풀었겠어요? 아무 생각 없었죠. 태어나서 뭐지 그 분유 주문 먹고 그랬겠죠. 자, 그 다음에 직선상에서 동쪽 여러분들 이쪽을 동쪽이라고 할게요. 동쪽을 플러스라고 선언을 하죠. 그 상태에서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처음에 동쪽으로 직선상에서 동쪽을 향해 20m/s로 달리던 자동차가 동쪽은 플러스니까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렸을 때 20m/s 이쪽에서 잡을게요. 왜? 플러스니까. 그 상태에서 자동차가 4초 후에 서쪽을 향해 8m/s로 간대요. 몇 초 후에? 4초 후에 서쪽이면요 마이너스예요. 그냥 물리에서는 별거 없어요. 방향에서는 마이너스는 무조건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동쪽이 반대니까 서쪽이니까 마이너스 얼마? 8m/s로 간다예요. 그래서 두 번째 좌표점은 여기에 찍혀요. 첫 번째 좌표점은 여기고 기울기 구해라. 그럼 선 연결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손이 삐뚤어졌다. 성격상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깔끔한 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책상에 퇴근할 때 책상에 아무것도 없는 게 좋아요. 제가 태어나서 엄마한테 안 들어본 잔소리 청소해라. 제가 어머니한테 많이 했던 잔소리 청소 좀 하시죠. 저희 집은 반대예요. 아, 그랬던 사람이 진짜 차는 진짜 날씨가 이러니까 차를 닦을 수가 없네. 여러분들 물티슈로 손잡이만 닦아봤어요? 제가 요즘 그러고 살아요. 그 다음에 차 타서 내리잖아요. 남의 차 긁잖아. 그럼 괜찮아. 내 차에 닿을까봐. 왜? 내 옷 더러워질까봐. 와, 오죽하면 우리 딸이 차를 피해 다니더라, 내 차를. 그래서 어저께 세차하면서 저기 뭐 주유하면서 세차 좀 하려고 그랬더니 5시 10분에 갔는데 5시에 마감이었대요. 아, 이놈의 운도 지질이 없지. 저기 지하주차장에서요 제일 더러운 차 보이면요 제 차예요. 그쵸? 거기다 똥차라고 써놓지 마시고요. 죽어요 걸리면. 저거 블랙박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돼요? 가속도는 시간 얼마? 4초 증가하는 동안에 속도는 20에서 마이너스 8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28로 감소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7m/s 제곱이에요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물리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물리는 항상 내가 뭘 모른다, 어떤 공식을 모를 거다 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데 사실 공식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분모 분자로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비례하는 것과 반비례하는 것, 반비례하는 거 분 모에다 놓으시면 되고요. 비례하는 거 분 자에다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물리량 정의 내리시면 되고요. 단위는요 그 물리량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기본 물리량 쓰시면 되고요. 단위는 다시 거리 단위, 위치 변화량 나타낼 때는 미터 단위, 그 다음에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초 단위, 그 다음에 저거 있었나? 위치는 미터 단위. 그렇게 나타나시면 되고요. 방금 내가 뭐라 하는지 까먹었어 순간 지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지금 같이 안 푼 건요 여러분들 이따가 풀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에 걸쳐서요 여러분들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이제 지금 승질나죠 이제 슬슬. 12페이지, 13페이지, 내가 미안해요.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까지 있네요. 이거 다라 그러면 화내겠죠? 그쵸? 그래요. 다는 못할 것 같고요. 우리 반만 학교에 있다가 어디까지 한다고 얘기합시다. 이렇게 하죠. 가위가위보에서 제가 이기면 좀 더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기면 덜 하는 걸로. 어때? 한 페이지씩 걸고. 내가 이기면 한 페이지 더 하기. 여러분들이 내가 이기면 2페이지씩 더 하기. 여러분들이 이기면 한 페이지씩 빼주기. 난 한 명이잖아. 니네는 많잖아.
자, 그런 의미에서요. 조금 까다로운 케이스로 한번 가볼게요. 까다롭게 나오면 도대체 뭐가 나오느냐? 맞다. 그 전에 이거부터 해야 된다. 여러분들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요. 8페이지로 가보세요. 8페이지.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8페이지. 8페이지에 가면은 자료 2라고 해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여러분들 지금 저랑은 X축이 시간이거나 Y축이 위치거나 속도인 것만 해봤죠. 근데 Y축이 가속도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래프가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있어요. 시간, 속도 그래프예요. 처음 속도가 0이고요. 쭉 그래서 2초일 때 10m/s래요.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니? 그럼 2분의 10이니까 5m/s 제곱이에요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물체는요. 저 직선이니까 어느 순간의 기울기를 측정해봐도 항상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얘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얘를 그래프를 바꿔서 그릴게요. 시간, Y축이 가속도로 단위는 m/s 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는 처음 봤을 때도 기울기가 5, 시간이 지나도 기울기가 5. 그러면은 5m/s 제곱으로 일정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몇 초까지? 2초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대요. 자, 그러면 참고로 얘의 기울기는 가속도가 됐고요. 면적이 의미하는 건 뭐였죠? 속도에다 시간을 곱해서, 안 되면 진짜 해보세요. 속도에다 시간을 곱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 해보는 거예요. 속도에다 시간을 곱하는데 속도는 시간이 변하는 거분에 시간을 곱해야지. 시간이 변하는 거분에 위치의 변화고 여기다가 시간을 한 번 더 곱하니까 나눠지니까 위치의 변화량이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앞으로 기억이 안 난다가 아니라 손을 써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안 써보기만 해. 확 손모가지 잘라버릴 거야. 그냥. 알았죠? 되게 또 그러다 또 집에 가서 엄마 또 무서워서 못 다니겠어. 손모가지 자른데 그러지 마시고요.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저희 얘기했었나? 우리 이한이 다니는 영어학원에 되게 쉬운 걸 틀렸나 봐. 어떤 애가. 그래서 그 영어 선생님이 그 건물이 8층이었거든요. 야, 뛰어내려라 이런 걸 틀리냐 그랬대. 그때 다음날 울고불고 난리가 났대. 애가. 건물 밖에 뛰어내리라 그랬다고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고.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여러분들 초등학생 아니잖아요. 그 정도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 얘는 기울기는 의미가 없어요. 물리적 의미가 없고요.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럼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죠. 근데 가속도는 시간이 변하는 거분에 속도가 변한 게 가속도예요. 여기에다가 시간의 변화를 한 번 더 곱했으니까 결국은 속도의 변화죠. 한번 따지고 볼게요. 넓이 계산해보면 얼마 나와요? 0부터 2초까지 넓이 계산하면 딱 10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0부터 2초까지 속도는 0에서부터 10까지 변했으니까 딱 10이 변했어요. 속도 변화량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시로 8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이게 그래프가 이 그래프에서 이쪽으로 가라 그럼 잘해요. 그런데 이렇게 오라 그러면 못해요. 여러분들 8페이지 가보세요. 8페이지에 가보시면 거기 보시면 자료 2하고 가속도 시간 그래프 나와 있거든요. 거기 그래프 보이시나요? 그 그래프를요.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도인 그래프로 한번 바꿔서 한번 옆에다 그려보세요. 크게. 크게 그려보세요. 자, 8페이지. 총각 8페이지. 8페이지에 가시면은 자료 2번 있어요. 어디? 왜? 왜? 뭘 그리라고요? 옆에다가 시간 가속도 그래프, 그건 X축이 가속도, 시간이고 Y축이 가속도잖아요.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도인 그래프로 그 그래프를 바꿔서 그려보세요. 방금 하듯이 이 그래프를 이렇게 바꿔 그리듯이 거꾸로 가보라고요. 이해했어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못 그려서 그렇지.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시험 날만 안 그러면 되죠, 뭐. 아닌가? 수능 날만 안 그러면 되나?
까짓 거 뭐 있어? 확 정시 가는 거지 이제, 그치? 근데 어떻게 하냐? 정시 축소되면 수시가 확대되면 안 되잖아. 어. 여러분들 때는 뭐가 어떻게 바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올해 고3도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아니지, 정확히 말하면 올해 대선이 누가 될지도 모르겠다. 아마 또 올해 대통령 선거 있더라. 참 몰랐어요. 깜빡하고 있었어.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는 누구 대통령이었어요? 여러분 몇 년생이죠? 06년생이면은 03. 그러면 고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 보다. 그렇게 됐네요. 저는 누구 대통령이었냐면요. 좀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되게 나이 들어 보이죠? 태어나자마자 며칠 있다가 11.6이 나가지고 그래갖고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대통령이 다르다. 우리 어머니는 그 전이구나. 다행이다. 같은 세대는 아니다. 워낙에 장기 집권이어갖고 거기가. 자, 그럼 볼게요. 하긴 여러분들은 투표권이 아직 없구나. 아니면 올해 여러분들도 나갑시다. 선거 나가지 뭐. 반장 선거 한번 나가지 뭐. 어때요? 반장 선거. 아니, 반장이란 거 회장 선거라 그러나? 응? 다들 무슨 회장이야. 반의 장이면 반장이지. 그치? 자, 그러면요. 그래프 보세요.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가속도래요. 그 다음에 여기가 2예요. 2에서 쭉 그려져 있고 다시 여기서 0 여기 있는 거예요. 직선 2, 4, 그 다음에 여기 6초인데 6초에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잘라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기까지만 커요. 요 넓이 다시 가속도에다 시간을 곱하면 가속도 곱하기 시간을 하면 가속도는 시간이 변하는 거분에 속도가 변하는 건데 여기다가 시간의 변화를 한 번 더 곱하면 속도 변화가 돼요. 그것도 0 위쪽에 있으면 뭐가 돼요? 플러스 속도 변화가 돼요. 총각 대놓고 자는 건 곤란하지. 그치? 좋은 얘기 할 때 하자. 자, 그러면은요. 자, 플러스 방향의 속도 변화예요. 그러면 넓이 변화가 얼마죠? 2 곱하기 2니까 플러스 4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긴 넓이 변화가 없죠.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2에서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만큼 변해요. 자, 저게 뭘 뜻하느냐? 속도 변화예요. 자, 그러면 얘를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꿀게요. 자, 시간 속도로. 자, 근데 문제를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 거기 보시면 이 그래프만 봐서는 물체가 0초일 때 가속도가 2m/s라는 건 알지만 속도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럼 문제에 써 있어요. 모르겠으면 문제를 읽어보셔야 돼요. 뭐라고 써 있냐? 그림은 정지 상태에서, 밑줄 그어볼까요? 정지 상태, 멈춰 있어요. 그럼 내가 처음 봤을 때 얘는 속도가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돼요. 여기에요. 그 상태에서 시간을 2초, 4초, 6초로 끌어놓을게요. 이게 뭘 뜻하느냐? 0초에서 2초까지 갈 때까지 넓이가 플러스 4가 됐다. 첫 번째, 제일 편하게 그리기 편한 걸로 알려드릴게요. 0초보다 2초가 됐을 때 속도가 4만큼 증가했으면 돼요. 그러면 0초보다 2초까지 속도가 4가 증가되어 있는데 0에서 4가 증가하면 4가 돼 있겠죠. 여기 이렇게. 그러면 등가속이죠. 지금 가속도 일정하니까 등가속이죠. 직선 냅다 연결해 보세요. 기울기 얼마 나오죠? 2분의 4니까 2m/s 제곱이 딱 나오죠. 그러면 기울기가 0초부터 2초까지 2m/s 제곱으로 일정하게 가는 게 보여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초에서 4초까지는요. 넓이가 없죠. 즉 가속도가 0이라는 소리는 속도 변화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속도 변화가 없으니까 4에서 4가 유지되면 되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4초에서 6초로 가면은 속도가 마이너스 4만큼 감소해야 된대요. 그럼 4초보다는 6초가 4만큼만 감소하면 되니까 4에서 4가 감소하면 0이죠. 직선. 그럼 기울기가 얼마 나와요?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m/s 제곱인 요 기울기 값이 딱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이런 그래프를 이쪽으로도 올 수 있어야 되고 이걸 보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요게 잘 되는 사람들은 물리가 이제 좀 편해질 거고요. 요게 잘 안 되면은 연습을 하면 되죠. 여러분들 못하는 건 없어요. 안 하는 거지. 그치? 여러분들 하면 늘어요. 무조건. 자, 근데 여기까지 하면서 저랑은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까지 뭐 그다지 공식다운 공식해서 뭐 거창하게 외운 건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X축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죠. 면적이. 얜 뒤로 간 적이 없는 애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간 거냐? 물체가 정지돼 있다가 속력이 붕 증가해서 4m/s로 여기쯤 지난다. 근데 넓이 얼마?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넓이가 의미하는 건 위치 변화죠. 그러면 삼각형 넓이니까 얼마? 여기 4m겠죠? 그럼 4m 앞으로 전진. 그 다음에 2에서 4초까지는 속력 일정하게 4m/s를 그대로 유지. 그래서 넓이 이만큼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또 얼마? 여기까지는 4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m 또 이동. 그 다음에 다시 여기도 0 위에 있으니까 앞으로 간 거예요. 앞으로 가요. 넓이가 얼마죠? 4죠. 그럼 4m 더 가서 여기서 어떻게? 정지. 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저 그래프만 보고도. 혹은 이 상황을 보고 바꿀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다시 이쪽으로도 올 수 있으면 좋아요. 계속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걸 연습하실 거예요. 이게 잘 되는 사람은 물리가 되게 편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한 번만 되면 돼요. 뭐든지 한 번만 할 줄 알면 그 다음부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라면 한 번만 끓일 줄 알면 두 번을 못 끓이겠어요, 그렇죠? 혹시 라면 못 끓이시는 분? 괜찮아요. 우리한테는 컵라면이 있잖아요. 컵라면도 못 끓인다? 필요 없어요. 그럼 정수기에서 버튼만으로 딱 정량 떨어져요. 그쵸? 아, 그거 신의 한 수더라. 라면 끓일 때 겁나 좋아요. 그쵸?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4번을 푸는데 지장이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만. 아까 등속도는 다른 말로 등속 직선 운동하고 같다 그랬죠. 그런데 가속도는 조심하셔야 돼요. 자, 등 가속도 하고요. 등 가속도 직선 운동하고는요. 같은 게 아니에요. 얘는 달라요. 왜 그렇게 되나? 한번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때 포물선 운동을 배우게 돼요. 포물선 운동은요. 어떤 건물 위에서 왼놈이 공을 속도 V로 던졌다고 칠게요. 던진 거예요. 그거 던진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해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아셨죠? 앞에 한번 해보세요. 주차장에 굉장히 비싼 차가 한 대 서 있을 거예요. 그때 집에 있는 아령 같은 거 하나 들고 이렇게 던져보세요. 그러면 포물선 운동을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운동이 될 거예요. 그쵸? 소리도 거하게 들리겠죠? 빡 하는 소리가 들리면은 이야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쵸?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다행인 건 뭔지 아니?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그 많은 외제차 중에서 국산만 밀었다는 거야. 참 다행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골라서 미냐? 근데 그 아저씨도 너무 웃겼어. 다행이에요. 제 차여서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저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그러면서 막 옆에 이상한 차 저건 뭐야? 야 저거 어떻게 받으면 큰일 나. 그래? 저거 받으면 나 쫓겨나? 고민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러면 얘는요 어떻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요. 맞죠? 문제는 뭐냐면 얘는요 중력 가속도가요 계속 아랫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해요. 이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하고 방향은 중력 가속도 주의라는 게 크기하고 방향이 안 바뀌어요. 그럼 얘는 등가속도 운동은 맞아요. 등가속도 운동은 돼요. 가속도의 크기하고 방향만 안 바뀌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얘는 운동 방향, 얘는 2.2 방향 이렇게 적선 방향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방향이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직선 운동은 아니에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하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별개예요. 다른 거예요. 동일시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등속도 운동하고 등속 직선 운동은 같은 거예요. 걔는 같아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다 하긴 좀 곤란하고 다 하라 그러면 화낼 거잖아. 몇 페이지까지 있었죠? 잠깐 4페이지서부터 19페이지까지면 4에서 19면은 몇 페이지냐? 4, 5, 6, 7, 8, 9, 11, 12, 13, 14 맞네. 그러면 깔끔하게 딱 절반 깔끔하게 14페이지까지 어때요? 표정이 안 좋네. 그래요? 그럼 조금 밀어줄게. 14페이지 싫으면 내가 조금 밀릴게. 여러분들 조금 이해해줘요. 조금 밀려서 그러면 깔끔하게 12페이지. 야, 이 정도 밀렸으면 됐지 뭐. 그죠? 12페이지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어디서 뭐 할 때요. 항상 세게 불러요. 그리고 좀 깎아주는 척 하잖아요. 그럼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12페이지 해봤어. 아이고 난리 났었지. 그죠? 12페이지까지 숙제예요. 12페이지까지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는 문제 싹 다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답지 어딨냐면요. 답 보고 베끼지 마세요. 답 체크하라고 준 거니까 맨 뒤에 보시면 답이 붙어 있어요. 빠른 답만 붙어 있어요. 참고로. 아 근데 문제점. 이거 내가 하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거 답이 잘못돼 있을 페이지가 안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없으면 없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물리 파트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용이 거의 없어요. 외울 것도 거의 없고요. 하지만 용어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랑 물리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 다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 좀 정확히 아시면 되고요. 외우지 마세요. 어차피 분모 분자로만 나누시면 되고요. 기본 단위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별일 없으면 그래프 좀 잘 그리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지금 이거 제대로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모르겠어요. 뭐 물리를 선택할지 안 할지는. 근데 2학년 때 똑같아요. 내용이. 여기 2학년 거 수업 들어오시는 분도 있지만 내용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3 때 수능을 봐도 내용이 똑같아요. 참고로 여기 풀었던 문제들은요. 수능 문제로 나와도 손색이 없어요. 그래서 바뀔 게 없어요. 그리고 대학 가셔도 이공계로 진출하시는 물리를 또 보게 돼요. 그래서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이번 참에 한 번만 제대로 해놓으면 나중에 좀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잠깐 쉬었다가 정각 좀 지나서부터는 남은 거 문제 좀 풀게요. 숙제 좀 미리 하고 간다고 생각할게요.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